지금 이번에 졸업을 하지요. 고등학교, 네. 네, 고등학교를 이번에 졸업을 하는데 혹시 학교에서 그러면은 학교에서는 내가 이렇게 대학을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받았고 나는 그 도움을 어떻게 이용을 했다. 그런 거 있어요. 어떤 도움을 사실은 그런 이제 제가 대학교를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곳을 쓰다 보니까 그 곳에서도 이제 전형마다도 뭐 면접이 있는 전형이 있고 뭐 최저를 맞춰야 되는 전형이 있고 되게 다양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학교에서 서울대를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던 학생이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다른 학교를 또 썼는데 그 학교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오랜만에 있었던 일이었어가지고 학교도 조금 이제 새로웠던 거죠. 그런 학생을 대할 때 있어서. 그래서 사실 그래도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도 자소서도 이제 열심히 봐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제가 면접 준비를 할 때도 사실 저는 학원을 안 다니고 다 학교에서 이제 해가지고 면접도 갔던 거였어가지고 그런 면접 준비도 이제 뭐 열심히 되게 이제 해주시고 뭐 그런 이제 그런 식의 도움과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니까 네 그런 어떤 정서적인 도움도 좀 이렇게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사교육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오롯이 이제 본인의 힘과 공교육의 힘만 빌린 거네요. 네. 그런 건가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힘이 느껴지냐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거기에 대한 내가 꾸준한 노력 그것이 좀 엿보여요. 근데 이 노력을 내가 한다고 해서 해지는 것도 아니고 항상 중간에 가면 뭐 항상 돌더미에 내가 무너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데도 가족의 힘으로 이겨냈다 그 말이잖아요. 네. 오, 밥상머리 교육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밥상머리. 그럼 어머니는 밥상머리 교육을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는 시시콜콜한 농담부터 아주 무거운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주제들까지도 밥상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특히나 말을 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말을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심지어 순서를 못 치고 들어가서 내가 먼저 할래 이렇게까지 벌어지는데 예,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생각 표현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자칫 아이들한테는 또 부모 생각이 잘못 주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지양해 가면서 부모 생각이 아이 생각이 되지 않도록 어느 순간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의 주장이 세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주장 자체도 뭐 틀리던 맞던을 떠나서 존중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아닐 때는 또 가감히 아니다라고 또 지적을 해줄 때도 있는데 어쨌든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그 대화가 주로 이제 밥 먹을 때가 가장 많으니까 그렇게 많이 하게 그럼 되더라고요. 고등학생 때까지도 계속 네. 밥을 하루에 몇 끼 정도를 같이 그렇게 먹은 거예요? 아침에 아침밥 먹고 점심에는 급식 먹고 저녁에 또 학원 가기 전에 잠깐 이제 모여서 또 그건 간단하게라도 먹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거의 뭐 모은 식구가 다 같이 모여서 웬만하면 밥을 다 같이 먹는 네, 그런 주의여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밥상머리 교육 상당히 했거든요. 아침마다 아침을 한 번도 굶겨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도 어려운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많이 생각되는 것이 부모의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이 보여요. 부모는 내 자녀는 내 자식이다라는 내 것이라는 것 때문에 내 소유를 하려고 하고 내 생각을 강요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은 점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네. 그거는 생각해보면 저희 남편의 좀 영향력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남편은 저희 시어머님의 영향력이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러니까 저희 형님이 위에 딸이 넷이고 저희가 아들 하나거든요. 네. 그러면 어렸을 때 되게 귀하게 자라고 지금도 시집살이 심하겠다라고 보통 생각하시는 관점이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오히려 어머님이 아들을 되게 생각 있는 아들로 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교육관이 처음에 이렇게 대립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좀 인풋을 하면 아웃풋이 함과 동시에 똑같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저희 신랑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어릴 때 그러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돈 들여서 많이 투자하고 그만큼 안 나온다고 아이를 닥달하지 말고 차라리 아무것도 투자하지 말고 아이가 자유롭게 자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 그 얘기를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한테 했었어요, 사실. 저희도 이제 남들처럼 막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막 눈높이 시키고 했는데 시키는 만큼의 기대치가 있으니까 자꾸 애를 혼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신랑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다 애 망친다 그러길래 그 말을 제가 되게 고민을 하다가 신랑 말을 믿고 과감하게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모든 학습지를 끊고 정말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그냥 집에서 제가 해줄 수 있는 한 가지만 해주자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선 불안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불안했지만 그래도 교육은 또 신랑과 같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힘들 때도 있었어요. 사실은 힘들 때도 있었고 아이들이 때로는 지쳐할 때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보니까 잘 따라와 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고맙죠. 딸. 네, 너무 고마워요. 대단스럽고. 네. 저는 이렇게 그 부모가 저렇게 객관적이면 솔직히 자식 입장으로서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너무나 객관적이어서. 그러진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도 이제 저는 많이 들으니까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최대한 강요를 안 하려고 했다는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제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사실 뭐 제가 성적은 좋지만 그러니까 그 학교 내에서의 성적은 좋았지만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학생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었고. 근데 그럼에도 그렇게 공부를 해라라는 식으로 닥달을 받아본 적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네, 어쩌면 이게 제가 공부가 안 질리도록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요. 어떤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엉덩이의 힘이 공부는 엉덩이의 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루에 보통 어느 정도나 공부를 시간을 잡았어요? 사실 그 공부에 있어서 이제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처음에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부터 수시라는 전형을 무조건 가야겠다. 무조건 이 수시를 통해서 내가 대학을 가야겠다라는 것 자체를 잡고 갔었기 때문에 주로 저는 내신 공부 위주로 했었어요. 수능보다는. 근데 보통 내신 공부를 하면 내신에 이제 시험 공부를 할 때 있어서 저는 좀 되게 길게 잡았어요. 그 시간에. 뭐 만약에 그냥 친구들이 뭐 한 3주 정도 잡는다고 하면 저는 한 5주를 잡아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장기간 내 이제 하루에 하는 양은 적게 해서 이제 처음 일주일은 조금 이제 훑어보는 식으로 하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조금씩 늘리는 그 듯이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시간 나는 공부했어요 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제가 하루에 정한 목표를 끝내는 방식으로. 그럼 하루 중에서 공부를 안 한 시간은 보통 어떻게 돼요? 거꾸로 물어보면. 어느 때가 안 한 것 같아요? 보통 내가 밥을 먹을 때 안 했다. 씻을 때 안 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뭐 잘 때. 보통 몇 시간 자요?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꼬박꼬박 한 7시간에서 8시간 잤어요. 예전에 제가 다닐 때는 3당 오락이라 그랬어요. 3시간 자면 이게 내가 그 당선이 되는데 아니면 그 합격이 되는데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사람마다 달라요. 아니, 왜냐면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그 효율을 내는 게 다르고 공부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사람들이 내는 성과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새벽에 공부가 더 잘 되는 친구들이 있고 저는 반대로 아침과 낮에 공부가 잘 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런 사람들의 차이 때문에 저의 공부 스타일도 좀 다르지 않았을까.
네. 그렇구나. 그러면 혹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뒤에 오는 후배들한테 네. 내가 공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부탁, 부모님과는 또 가정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부탁이 있을까요? 아마 지금 이제 방학이 됐으니까 많은 친구들이 방학 공부에 어떤 시간표를 짜서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옛날부터 계속 그 공부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진짜 제가 서울대라는 좋은 대학교를 갔지만 사실 그 대학교를 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공부량이 정말 적었다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제가 어떻게 갔었을까? 물론 내신이 좋았을 수도 있지만 면접을 통해서도 그 사람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공부를 할 때 단순히 내가 그 시험에 대한 공부만 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생각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꾸준히 하면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 여가를 갖고 취미를 가져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친구들조차도 공부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워낙 이미 너무 많은 친구들이 계획을 잘 잡고 있고 잘 할 거예요, 공부를. 그리고 사실 저보다 훨씬 더 잘할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공부에 대해서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그 외적인 걸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자기 자신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몸을 좀 잘 챙겼으면 좋겠고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좀 긍정적이고 좀 물론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서도 좀 최대한 그 정신이 안 다치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너무 학대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 그리고 물론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공부들 내 앞에 닥쳐있는 국영수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네,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